듣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누코치입니다. 공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난 하나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대한항공이 끝이 났잖아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FSC 하나도 면접이 떠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제 파이널 결과 다 나서 마음이 되게 여러 감정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이 12월 초지만 되게 금방 1월 중순 말 정도면 저는 바로 또 뜰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방황하거나 되게 많이 여유를 가질 시간은 없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라는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약간 강경한 사람이라 저 공감도 못하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분명한 건 제가 안 해본 걸 너무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게 지나서 제가 합격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만둬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저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대한항공만 5번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서 그렇지 대한항공이 5번 가는 그 와중에 저도 뭐 동방항공 이런 데도 파이널 탈락을 했었고 카타르도 제가 파이널 탈락을 했고 무수한 탈락을 저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한테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몰입. 지금 여러분들은 승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아이디어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면접에 포커스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 미팅을 할 때나 좀 상담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때 늘 말씀드린 게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냐, 몇 시간을 쓰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루 종일 이걸 할 건 아니니까 다른 것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한 번에 합격한 분들 잘 없죠. 그분들 저를 만나러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얼마나 몰입해서 이거를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하고 있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직무 경험이 되게 많다?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항공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뽑는 거죠. 괜찮은 사람? 우리 어떤 조직인을 뽑는 거지. 절대 서비스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서비스 전문가를 뽑을 거였으면 서비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전 다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면접이란 게 크게 보면 회사에 어울릴 만한 나의 모습을 잘 준비해서 가서 잘 표현하는 것. 딱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키워드를 떠올리거나 내 사례를 정리하고 그거를 같이 이야기로 엮어가고 그런데 뻔하지 않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남들과는 달라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과 연구와 사례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면 크게 정해져 있겠죠. 뭐 카페에서 일한 거, 영화관에서 일한 거, 뭐 봉사활동한 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답안에 이 세 개를 굵직굵직하게 넣을 순 없잖아요. 거기서 했던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국에는 사례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되게 다방면으로 다각화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 소리를 내는 일도 쉽지 않아요. 소리를 잘 쓰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한테 맞는 톤, 나한테 맞는 결을 찾고 또 이 면접장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차분하거나 너무 진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승무원의 일이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고객의 어떤 불만이나 컴플레인을 잘 핸들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당당함과 약간의 밝음, 경쾌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면접의 느낌이자 이미지이자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저는 약간 만들어서 트레이닝하고 볼륨도 키우고 톤도 본인한테 맞는 걸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좋은 걸 적어놨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지? 여기에서는 어디에 끊어가면서 강조를 하면 좋을까? 이 문장에서 어디에 힘을 주면 좋을까? 집중력이 처음과 끝에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라는 걸 좋은 문장을 적기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그걸로도 어떻게 말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트레이닝,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답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리고 이런 표정도 지어보고 이 모든 게 다 산발적으로 되면 안 돼요. 웃는 연습은 별도로 하되 근데 이 웃는 연습이 막 20분 동안 계속 웃고 있기 30분 동안 계속 웃고 있기 이거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20분이나 30분 동안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 걸지 않는데 여러분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웃음을 유지하는 것과 웃으면서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웃으면서 말하는 걸 거울 보고도 하고 거울에 내 입술을 보면서도 말을 하고 그에 끝나면 녹화도 해보고 근데 이 녹화도 전면 카메라로 하면 나는 나의 웃음을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베스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앞에 세워놓고 해보세요 하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도 찍고 불시에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결론적으로는 면접 답안이란 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아이디어가 결국 계속 좋지 않아요.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시거나 면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만 딱 묻는 질문도 있지만 개개인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물을 때 내 대답이 너무 무난하진 않은지 요즘엔 8명 막 많으면 12명씩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옆에서부터 하나씩 제해해 오는데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더 새로우려면 어떡하지? 더 좋으려면 어떡할까? 첫눈에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시 생각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연습하고 내 머리는 계속 얼마나 더 좋은 대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누가 여기에 몰입해서 준비하냐가 저는 진짜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의 그 무게감 있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성해놓은 답안도 키워드만으로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 키워드로 암기해서 준비해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답안에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된 지 7년이 됐는데 저는 뭐 강의 시간이 갑자기 조절돼서 이때까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해도 이제는 말할 소스가 많아졌고 막 다양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미 말로 되게 돈을 잘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만나다 보면 영어 점수나 스펙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FSC 같은 경우에 진짜 스펙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 성적 되게 막 고스펙 좋아하거나 이렇지 않고 FSC들이 특히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모두가 FSC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LCC도 이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특수적으로 막 낮은 사람이 갑자기 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미 탈락을 많이 한 사람들은 넥스트 스텝을 보여줘야 될 때죠. 가끔 괘씸죄처럼 막 추궁할 때도 있어요. 면접을 갔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낮냐.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중에 이 정도밖에 업데이트 안 됐냐, 안 해고 뭐 했냐. 회사도 토익 점수 좋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성실도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하시면 영어도 지금 다 하셔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데 영어 점수가 좋지 않으면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도 뽑을 만한 어리고 젊은 친구들 이제 막 시작했고 너무 귀여운데 상큼한데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뽑아줄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야 돼요, 또. 아, 근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영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이도 많은데 이거도 별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뚜렷한 이력도 없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회사는 전 더 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냥 내가 승무원 학원 다니니까, 내가 과외 다니니까, 나 일주일에 2번이나 스터디 하니까, 스터디 가서 모의 면접 많이 하고, 피드백 많이 듣고, 그러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여러분들의 루틴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야기 하다 보면 너가 초반에는 되게 꿈과 이상은 높은데 그거에 비해 노력하지 않아서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이 열심이라는 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치만 그 뎁스와 정도는 모두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긴 하겠죠? 외부적 요인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스터디도 맨날 옷 입고 하고 굿즈 신고 걷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죠. 매일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도돌이표처럼 받으면서 웃는 게 조금 나아졌냐, 뭐 시선 처리가 좀 더 나아졌냐, 이런 것도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세요. 전력을 다해야 된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와, 나 다시는 그때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노력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아쉽더라도 미련 남지 않게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못다한 미련이라는 게 남아서 나이가 계속 들어도 계속 지원하는 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아주 큰 무기인 이 씬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오늘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노력하셔서 제발, 제발 몰입, 제발 완벽한 몰입을 하셔서 스스로에게 취하지 않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원데이 문의가 진짜 많은데 저도 제가 책임을 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유를 좀 못 내고 있긴 한데 노력을 정말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사실 합격자도 있어서 그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아직 찍지 못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어, 이, 이 장르에서 정말 또 최선을 다해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또 다른 자기 커리어를 찾아서 간 굉장히 멋진 분의 인터뷰도 찍었는데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아요. 언젠가 라이브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던 게 솔직한 제 마음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도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몰입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업교육 준비를 하러 좀 나왔고 저도 이제 제 거에 몰입을 하러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면서 갑자기 카메라 들고 나온 거여가지고 마이크도 없고, 그리고 좀 너무 막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막 제 의견 퍼붓는 거 말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목에도 좀 힘 빼고 차분히 얘기해봤습니다. 저도 몰입하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몰입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취하지 마세요.